운하의 빛. 글쓴이 다빗 페르난데스 시프레스는 스페인의 레온에서 태어났다. 2008년에 첫 번째 작품 홍수가 나요를 발표했다. 2013년 운하의 빛으로 바르코테 바포르상을 수상했다. 작품으로 사라진 여자의 등대, 내 공책의 침입자 등이 있다. 그린이 퓨너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살고 있으며 그림을 그리는 일과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다. 생각할 만한 주제,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리고 사람으로 대하기. 사람들은 뭔가 이해하지 못할 때 거짓말을 믿고 싶어 하지. 좋든 나쁘든 알든 모르든 일어난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 드세이 씨를 거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가 멋진 자전거를 파는 걸 보고 도둑이나 마법사라고 믿었다. 진실을 알려 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 순수한 소년 프리츠에게는 진실이 보인다. 굶주린 주셸씨 부인 안체가 황새를 잡으러 둥지에 올라갔다. 하지만 새끼의 황새와 눈을 마주친 안체는 황새와 함께 둥지 속에 자리를 잡았다. 정말 따뜻하고 행복했다. 안체는 황새가 되었다. 주셸씨의 가르침대로 프리츠는 불가사의한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프리츠는 아픈 몸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주셸씨 부부를 돕는다. 그리고 황새 부부는 프리츠에게 페달 벨트가 달린 멋진 자전거를 선물한다. 이러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기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다. 줄거리. 운하의 낡은 배에 살던 사람의 이름은 잡 듀세일이다. 운하에서 낚시질에서 번 돈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자에 던져주는 동전으로 먹고 사는 노인의 이름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운하 앞에 사는 프레데릭은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저 이름이 뭐예요? 그가 놀랐다. 아무도 그에게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잡 듀쉐일이야. 안녕하세요, 듀세 선생님. 저는 프레데릭이라고 해요. 하지만 프리츠라고 불러주세요. 프리츠는 목발이 안경처럼 불편하지 않았다. 어머니 에리카가 말하기를 어느 날 자전거와 부딪혀서 정강이가 부러졌다고 했다. 다리 일부분이 괴사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프리츠는 끼고 있는 그 딱딱한 막대 위에서 수많은 고개를 하는 법을 배웠다. 어떤 사람들은 듀셸씨가 마법사라서 밤마다 불꽃을 내뿜는 사악한 약을 만든다고 믿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둑이라고 말했다. 가끔씩 듀셸씨가 너무나 멋진 자전거를 내다 팔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몇 번인가 경찰을 데리고 왔었고 듀셀씨를 하루나 이틀 동안 감금했다. 프리츠는 가끔 주방에 가서 몰래 음식을 봉투에 담은 다음 듀셀씨 부부가 없는 틈을 타 배의 갑판을 두고 왔다. 프리츠는 부부가 음식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듀셀씨는 레스토랑 건물 테라스 쪽 창문에서 서둘러 자리를 뜨는 아이를 볼 수 있었다. 프리츠는 한밤중에 깨어 배에서 나오는 이상한 빛을 보았다. 갑자기 노인의 배 쪽에서 반짝이는 빛이 보였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상했다. 도미노 말과 같이 직사각형의 검은 얼굴이었다. 프리츠는 괴물일 거라 생각했다. 프리츠는 듀셀씨 부부가 사흘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걸 알아내고는 음식이 든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다.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여태 갖다 준 다른 모든 음식도 모두 정말 맛있었단다. 나는 오리가 아니면 황새가 되고 싶구나.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단다. 배가 고프고 화가 나기도 해. 때때로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안체는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란다. 프리츠, 사랑하는 사람만 옆에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견딜 수 있어. 저 탑에 있는 2마리 황새를 봐. 내가 물고기를 갖다 주면 혼자 먹지 않고 꼭 자기 짝에게 준단다. 요즘 들어 안체가 더 많이 웃어. 프리츠, 그건 너 때문이야. 노인은 일어서서 선실로 들어갔다. 잠시 뒤에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이 자전거를 내게 선물할 수 있겠구나. 프리츠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오른쪽 페달만 있었다. 이 벨트 안에 내 발을 끼워 넣기만 하면 된다. 멈출 때는 조심해야 해. 발을 빼려면 난간이나 벽에 자전거를 기대 놓아야 한다. 오늘 밤에 배에 오면 비밀을 하나 이야기해 줄게. 듀셀씨는 갈고리가 달린 밧줄을 던져 운하 바닥에 웃겨 놓았던 것을 끌어올렸다.
녹슨 자전거가 걸려 있었다. 암스테르담 운하는 자전거로 가득 차 있단다. 바람에 날아온 것도 있고 사람들이 던져버린 것도 있지. 모두 아직 쓸만한 부분이 있단다. 너희 새 자전거도 이 운하에서 나온 거란다. 배로 돌아온 듀셀은 프리츠에게 선실 구석을 보여주었다. 전동 톱과 용접기가 있었고 눈을 보호하려고 쓰는 까만 직사각형 가면이 있었다. 듀셀 씨는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주었다. 용접기를 꺼내어 가동하니 새로운 빛이 선실에 가득 찼다. 그 순간 배를 바라본 사람은 누구라도 괴물의 형상을 보았다고 믿었을 것이다. 프리츠는 평형 감각이 월등하게 뛰어났다. 자전거에 적응했고 행복했다. 안장은 부드러웠고 방어 소리는 새가 지저귀는 듯했다. 자전거에 올라타고 몇 시간 동안 페달을 밟으면서 도시를 돌아다녔다. 자전거는 듀셋이 배 안에 숨겨놓아야 했다. 엄마가 알게 된다면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지고 노인에게 욕을 퍼붓고 자전거를 운하에 던져버릴 것이다. 사흘 뒤 엄마는 우연히 프리츠가 배가 정박해 있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엄마 에리카는 너무나 놀라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아들을 부르는 에리카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 온 거리에 울려 퍼졌다. 프리츠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중심을 잃고 벤치에 부딪혀서 멈춰버렸다. 페달에 묶여있던 발 때문에 몸이 뒤틀려서 팔을 딛고 바닥에 넘어졌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아팠던 적은 없었다. 붕대로 칭칭 감고 깁스를 해서 여러 주 동안 꼼짝 못하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혓바닥이었다. 넘어질 때 너무 힘을 많이 준 탓에 혀를 깨물어서 9바늘이나 꿰매야 했다. 단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는 거지 노인에 대한 욕만 했다. 프리츠는 그 자전거를 타고 난생 처음으로 목발 없이 암스테르담 시내를 산책했고 정말 행복했다는 걸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눈물이 났다. 화요일 디셀 씨가 왔다. 들어가게 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이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잠깐만 볼 수 있다면. 엄마 에리카는 디셀 씨 부부에게 욕을 하고 소리소리 질렀다. 잡 디셀은 사과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엿새 뒤 한밤중에 디셀 씨가 고철로 만든 거대한 사다리를 레스토랑 건물 앞으로 가지고 왔다. 3층의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디셀 씨는 쉽게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아이를 보자 마음이 너무 아팠다. 쉿, 프리츠, 나야. 마음 편하게 있으렴. 우리는 다시 자전거를 낚시하게 될 거야. 약속하마. 복도에서 소리가 났고 디셀 씨는 창문을 향해 뛰어갔다. 방문이 열리고 엄마 에리카는 거지 노인이 사다리를 타고 거리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경찰이 막무가내로 디셀 씨에게 수갑을 채워 배에서 끌어냈다. 에리카가 자기 집에 침입했다고 고발했다. 디셀 부인은 배의 한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바라만 봤다. 오래도록 디셀 씨는 돌아오지 못했다. 사흘 뒤 해질 무렵에 디셀 씨 부인이 사건이 일어났다. 프리츠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디셀 부인 안체가 밧줄을 던져서 거대한 사다리를 끌어올렸다. 교회탑에 대어놓았다. 프리츠는 처음부터 부인이 황새 둥지로 올라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안체는 어쩔 수 없었다. 한 번도 황새를 먹어본 적이 없었다. 황새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사람처럼 느껴졌다. 디셀 씨 부부는 때때로 물고기들을 갖다 주기까지 했다. 안체는 디셀 씨가 잡혀간 뒤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둥지까지 올라가서 황새의 새끼를 잡기로 했다. 안체는 둥지가 있던 처마에 오른발을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왼발을 올렸다. 둥지 속을 보려고 목을 길게 늘리었다. 황새 새끼 역시 목을 길게 늘렸다. 둘은 서로 바라보았다. 안녕? 사다리가 옆으로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었다. 마침내 사다리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밤하늘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음에 안체는 꼼짝할 수 없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둥지를 붙들고 몸을 의지해야 했다. 위에서는 바람이 더 차가웠다. 새끼 황새는 몸을 움직여 둥지 안에 빈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안체는 불안해하며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세찬 바람이 한 번 더 휘몰아치자 어쩔 수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안체는 몸을 웅크려 동그랗게 만들었다. 새끼 황새가 그 옆에 자리 잡았다. 정말 따뜻했다. 안체는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순간 황새가 되고 싶었다.
한참 뒤 잠에서 깨어난 안채는 너무나 놀라서 당황했다. 춥지는 않았다. 포근한 담요가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것을 끌어당겨 몸을 덮으려고 했다. 순간 담요가 그녀에게서 떨어져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새끼 황새의 엄마였다. 또 다른 황새가 둥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부리에 수많은 애벌레를 물고 있었다. 새끼는 부리를 벌린 채 불쌍하게 울어댔다. 안채도 목을 빼고 입을 벌렸다. 안채의 목에서 새끼 황새가 냈던 것과 같은 소리가 나왔다. 안채의 입은 던 사람의 입이 아니었다. 새의 부리였다.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깃털의 뿌리가 피부에 엿보였다. 며칠이면 깃털로 자라날 것이다.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행복했다. 프리츠는 안채가 입이라기보다는 부리처럼 보이는 것을 벌리는 모습을 보았다. 일주일 뒤 잡듀셀이 돌아왔다. 탑 위 둥지 안에는 이제 거의 다 자란 황새 새끼 2마리가 있었다. 이틀 뒤 사다리가 다시 교회의 담에 세워졌다. 듀셀은 황새 1마리가 잠들어 있는 둥지 쪽을 바라보고 나서 발판에 왼발을 올려놓았다. 듀셀은 커다란 자루를 챙겼다. 황새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머리에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다. 황새를 먹었다는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프리츠는 깨어 있었다. 잡듀셀이 사다리를 세우는 순간 프리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듀셀 씨가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했다. 단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망설임 없이 집에서 나갔다.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듀셀 씨가 사다리 거의 반은 올라가 있었다. 프리츠는 아픈 몸을 이끌며 암스테르담의 밤거리를 기어가다시피 하고 있었다. 황새가 듀셀 씨의 아내일 수 있다는 걸 말해줘야 했다. 사다리 아래에 도착했을 때 잡은 지붕처바에 발을 대고 있었다. 아이는 그에게 소리치려고 했다. 그러나 너무 작았다. 아이는 너무 아파서 토할 것 같았다. 아이는 처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것 같았다. 듀셀은 이미 둥지 가까이에 2발을 딛고 있었다. 황새는 아직 잠이 들어 있었다. 프리츠는 다리의 중심을 잡고 사다리 위로 몸을 던져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사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사다리가 살짝 움직여서였는지 사람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는지 놀란 황새가 급히 둥지에서 나왔다. 황새는 원을 그리며 날다가 사다리의 윗부분으로 달려들어서 발판 옆면을 발로 감더니 힘차게 날갯짓을 했다. 듀셀 씨는 온몸을 굳어버렸다. 바람결에 금속성 굉음이 일고 사다리는 바닥에 부딪혔다. 프리츠는 몸을 끌며 다가가서 사다리가 운하에 떨어지도록 조금 힘을 쏟았다. 검은 불이 금세 사다리를 삼켜버렸다. 그러고 나서 프리츠는 황새를 바라보았다. 듀셀 씨가 둥지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그의 피부에서 가느다란 솜털이 생겨날 것이고 또 며칠 있으면 깃털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다. 올해 암스테르담을 떠나지 않은 황새가 2마리 있었다. 프리츠의 엄마는 배에 살던 거지들이 도시를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황새들 이야기는 했다. 심지어는 어느 날 프리츠에게 먹다 남은 멸치를 새 둥지가 있는 종탑 아래에 갖다 놓으라고 했다. 왜냐하면 황새들을 보면 기쁘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리츠는 때때로 오후가 되면 황새 1마리가 부리에 먹이를 물고 가서 다른 황새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고 난 뒤 둘이 붙어 서서 해가 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황새 1마리가 뱃전에 내려앉아서 레스토랑 건물 쪽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사흘 동안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프리츠는 배로 갔다. 선실 문이 열려 있었다. 황새가 앉아있던 곳으로 다가갔다. 밧줄이 팽팽하게 묶여져 있었고 한쪽 끝은 물속에 잠겨 있었다. 둥지를 바라보니 2마리 황새가 프리츠를 바라보고 있었다. 프리츠는 밧줄을 끌어당겼다. 2손으로 힘껏 잡아당겼다. 잠시 후에 페달이 하나만 있는 그의 자전거가 물속에서 떠올랐다. 어느새 황새 1마리가 배의 갑판으로 내려와 머리를 흔들면서 부리로 부드럽게 페달 벨트를 건드렸다. 듀셀 씨가 강조했던 페달 벨트였다. 걱정 마세요, 디셀 선생님. 기억할 거예요. 아이가 속삭였다. 정확히 읽기. 왜 디셀 씨는 프리츠가 이름을 묻자 너무 기뻤나요? 사람들이 디셀 씨를 마법사라 도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깊이 읽기.
주세일 씨는 프리츠가 몰래 음식을 갖다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좋든 나쁘든 믿을만 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 프리츠가 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인가요? 안채가 혼란스러웠지만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왜 혼란스럽고 행복했을까요? 일반화하기.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일을 본 적이 있나요? 왜 믿기 어려웠나요? 사람들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나요? 어떤 것인가요?